손해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날아오는 교통단속 위반 고지서에 적혀있는 이것을 그대로 내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날아오는 교통단속 위반 고지서에 적혀있는 이것을 그대로 내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고 꼬박꼬박 돈을 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주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하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무심코 내오셨더라고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를 잘 기억하신 뒤에 다음부터는 혹여나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실수하셔서 손해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걱정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단속을 당해서 날아오는 일명 딱지로 불리는 벌금 고지서인데요. 가끔 속도 위반이나 주차 위반을 해서 받기도 하시고 요즘은 횡단보도 우회전 이걸로도 많이들 벌금을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왼쪽 그림과 같은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보니까 범칙금 얼마, 과태료 얼마 쓰여있네요. 엄빠님들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범칙금은 6만원, 과태료는 7만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만원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 범칙금을 선택해서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절대로 범칙금을 내시면 안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단속되었을 때 차량 자체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반면에 범칙금은요, 경찰관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카메라에 번호판만 찍히고 운전자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급되는 거라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범칙금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군지 현장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운전자가 식별되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통 엄빠님들께서 속도 위반 등으로 고지서를 받으셨을 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경우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끝나는 데 비해 범칙금의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안 좋냐? 나중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엄빠님들께서 자주 할 수 있는 실수가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이죠.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의 경우에는 2회에서 3회를 위반할 경우에 5% 정도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고요. 최대 4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만원 한 장 아끼려다가 보험료 할증으로 더 큰 돈을 손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과태료,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과태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태료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의 신청 이거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시도도 안 해보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증글들이 올라온 것들도 보이고 생각보다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먼저 이의 신청에 대한 정의부터 소개해드려 볼게요. 단속 이후에 사전 통지서가 날아오면 위반 사항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결정이 되는데요. 이의 신청이 통과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 등 군안 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6가지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에 성공한 사례의 신청 내용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주거단지에 이사를 위해서 정차하고 단속에 걸렸습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정차 후 20분에서 30분 수준은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시간 동안 주정차를 해서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삿짐을 옮기는데
때문에 20분이라는 시간은 크게 부족합니다. 현재 주차장이 마땅치 않은 주거단지의 이사를 위해서 불가피한 정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고를 요청드리며 이사 계약서를 첨부드립니다. 이분은 운이 좋게도 며칠 만에 이의 신청을 통과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취소받으셨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이나 재해 상황이 아니어도 위반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의견과 증빙 서류가 설득력이 있으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믿져야 본전으로 이렇게 시도라도 한번 해보시면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에는 구청 교통과에서 진행하는데요. 각 구청마다 절차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체로 홈페이지에 이러한 의견 진술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진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내용을 작성해서 증빙서류, 신분증과 함께 구청 방문을 진행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우편,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끔은 사람인지라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확인하셔서 손해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우리 엄마님들께 도움되는 소식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